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식탁에 계란 한두 알 꼭 챙겨 드셨죠?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코팍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이 계란 한 알이 조리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내 콩팥을 지치게 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신장 수치가 떨어져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 식단에서 이것을 놓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계란 습관 4가지와 반대로 신장 기능을 살려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평생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또는 계란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다. 이 두 극단적인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매일 150리터에서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60세를 넘으면 이 정수기의 필터 구멍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세밀해진다기보다 낡아진다고 봐야 해요. 계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반드시 크레아틴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건강한 30대 신장은 이 노폐물을 아무 무리 없이 걸러내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이 일이 점점 벅차져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을 어떤 음식과 조합해서 먹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극도로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패턴을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매우 은근합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녁 때 발이 약간 부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짓눌려 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소변 거품이 자주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이런 증상을 느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 무서운 건 신장 수치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정확한 식습관 개선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단백질을 줄이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정도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엔진이 약한 자동차에 짐을 덜어내라고만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신장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근육을 지킬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했던 위험한 4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계란과 과도한 염분의 조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침밥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패턴이에요. 계란과 짠 국된장국, 멸치국, 그리고 깍두기나 상큼하게 절인 반찬들 함께 드시는 거죠. 지난 30년간 수십만 명의 환자 검사 기록을 보면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패턴이 명확합니다. 계란에서 나오는 노폐물 자체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트륨까지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중고에 빠져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이 혈액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많이 흡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에 압력이 높아져요. 이 압력을 견디려고 신장이 과하게 일하다 보면 결국 사구체의 구조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이모 씨라는 환자분의 경우 매일 아침 계란 2개에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짠 반찬을 섭취해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나왔어요. 정상인은 0.7에서 1.3 정도인데 이 정도면 신장 기능이 이미 40% 이상 손상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미만으로 줄이고 계란은 반 개씩만 드시도록 한 지 3개월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5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계란 섭취와 카페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한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매우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계란을 먹고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 같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조합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의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량이 떨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들어요. 동시에 계란에서 나온 크레아틴 같은 노폐물은 정상적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신장의 처리 능력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 진료 경험상 신장 수치가 나쁜 환자 중 상당수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환자들의 크레아티닌 수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어요. 16세 박모 씨라는 환자분은 퇴직 후 매일 아침 계란과 커피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검사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5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고 계란 섭취 후 최소 2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도록 습관을 바꾼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신장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계란과 인이 많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 자체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할 때와 기능이 떨어진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상 떨어지면 혈액 속 인의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 결과 혈액 속에 인이 자꾸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인은 우리 몸에서 악순환을 만들어요. 혈액 속 인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이를 낮추기 위해 부갑상선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뼈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해요. 결국 뼈는 약해지고 혈관에는 칼슘 침착물이 쌓여 경화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철에 낙상사고로 골절이 잦은 이유, 그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계란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계란과 견과류나 참깨를 함께 먹는 경우, 또는 계란과 치즈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위험한 이유는 인의 총함량이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한 끼 식사에서 여러인 함유식품이 만나면 신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인폭주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란을 드실 거라면 그 끼에는 우유도 피하세요. 치즈도 피하세요. 견과류도 피하세요. 대신 채소와 함께 특별히 칼륨이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드세요. 네 번째, 가장 교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는 단순히 계란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흔히 들려오는 말이 이래요. 의사 선생님, 저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매일 계란 3개씩 먹어요. 혹은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또 섭취하고 저녁에도 어딘가에서 단백질을 챙기려다 보니 계란을 또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신장이 건강한 30대라면 하루에 계란 3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여가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지거든요. 10년이면 10% 떨어지고 20년이면 20%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지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즉 70kg이면 70g이 권고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최대 0.8g 정도로 제한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계란을 과다 섭취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걱정되어서 많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환자 중 78세 김모 씨는 여러 건강 채널을 보고 매일 계란 3개씩 섭취하신 분이에요. 신장 수치가 악화되자 병원에선 단백질을 줄이라고만 했고 결국 투석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니 계란 섭취량과 신장 수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어요. 계란을 하루 1개 미만으로 줄이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자 신장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보면 신장이 망가지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 정보를 얻은 곳이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나 건강 채널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듣고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거죠. 둘째, 신장이 건강하던 시절의 식습관을 60대, 70대까지 고집하는 분들이에요. 젊을 때 계란 3개를 먹었으니까 지금도 먹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60세마다 완전히 다른 신체입니다. 셋째, 여러 음식을 한 끼에 섞어 먹으면서 각 성분의 함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란과 우유, 계란과 치즈, 계란과 고기 이렇게 여러 단백질 음식이 한 끼에 몰려 들어오면 신장은 갑작스런 노폐물 처리 폭주를 견뎌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해온 환자 중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들을 추적해보면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러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섞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란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다른 극단적인 실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70%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양이고 조합이고 타이밍입니다. 의학학회의 신장질환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장 기능에 따라 권고되는 단백질 섭취량이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상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60% 이하일 때부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은 자신의 신장 기능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EGFR이라는 수치를 아셨나요? 이건 추정 사구체 여과율로 신장 기능의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GFR 90 이상이면 정상, EGFR 60에서 89 사이면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 EGFR 30에서 59이면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 저하된 상태, EGFR 30 이하면 말기 신부전. 자신의 EGFR을 모르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에 따라 식습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계란의 영양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과 양의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번에 여러 개 섭취하지 마세요. 대신 며칠에 걸쳐서 한 번에 반 개에서 한 개씩 섭취하세요.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합의 재설계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계란의 성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천천히 스며들게 조절해줍니다. 또한 계란과 함께 섭취했을 때 피해야 할 음식들도 명확해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견과류 같은 인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과는 같은 끼에 섭취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조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계란을 기름에 튀기거나 완숙으로 완전히 익히지 마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면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계란을 살짝 익힌 반숙 또는 계란찜으로 조리해서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섭취하세요. 네 번째는 나트륨 관리입니다. 신장이 인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섭취하는 끼에는 소금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세요. 특히 국이나 찌개, 젓갈 같은 것들이에요. 대신 맛내기는 참기름, 들기름, 식초 같은 것들로 대체하세요.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수치별로 안전한 계란 섭취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즉 EGFR 60 이상인 분들은 하루 한 개를 기준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만 주의하세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노른자는 2개에서 3개 중 1개 정도만 섭취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 EGFR 45에서 60 사이이신 분들은 주사회에서 5회, 하루 반 개에서 1개 사이로 제한하세요. 같은 날에 다른 단백질 식품, 고기나 생선, 두부를 섭취했다면 그날은 계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 떨어진 분들, EGFR 45 이하이신 분들은 신장 전문가의 개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1회에서 2회, 반 개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본 실제 개선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이모 씨는 신장 기능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틴인 2.2, 인 수치 4.8로 나왔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에 점심때는 고기를 섭취하고 저녁에는 생선을 먹는 시기였습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85g 정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계란은 주 3회 반 개씩만 섭취하기, 우유는 완전히 끊기, 고기와 생선은 한 끼에 섭취하지 않기, 그리고 모든 계란은 반숙이나 계란찜으로 조리하기. 3개월 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은 1.8로 떨어졌고 인 수치는 4.0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은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약을 더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개선됐다면서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바꿔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신의 신장 기능을 파악하기.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크레아틴인 수치와 EGFR을 확인하세요. 그 수치가 당신의 식습관 변화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주부터 계란 섭취 일지 써보기.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록하세요. 특히 같은 끼에서 다른 단백질 음식과 계란을 함께 섭취했는지를 체크하세요. 이 기록이 당신의 신체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도와줄 거예요. 셋째, 계란을 다르게 조리하기. 지금부터 계란은 반숙이나 계란찜으로만 섭취하세요. 계란을 보관할 때도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보관하고 조리 후 2시간 내에 섭취하세요. 시간이 지난 계란은 그 자체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부종이 생긴다. 특히 발목과 얼굴에 아침에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소변 거품이 자주 보인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어진다. 피로감이 갑자기 증가한다. 식욕이 없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신장이 견디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계란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는가 하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한번 고장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투석이 시작되면 그것은 평생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습관을 재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을 절제하고,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리 방법을 단순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만듭니다. 의사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식탁에서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계란을 반숙으로 조리하고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그 끼에는 다른 고단백 식품을 피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당신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노년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신장 건강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계란을 하루에 몇 개씩 섭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면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 신장 수치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가족, 친구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작은 수치 변화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근육까지 지키는 식물성 단백질의 올바른 선택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 수치가 떨어지셨다면 꼭 봐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